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인의 마지막 편인 개의 비인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비인은 미가 비인이 됩니다. 자, 참고로 비인은 길 떠나는 은장도다, 이를 악무는 힘이다, 독하다, 섬세 정밀 기술이다, 꾀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가 미의 비인이 되는데 이것을 12운성적으로 한번 보면 묘지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묘지라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상태이죠. 참고로 묘지에 들어갔을 때 운세적 해석에서 묘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첫 번째는 건강 불안의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사업자분들은 하시던 사업의 지연 정체가 있고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내가 그동안 일을 잘 해왔는데 뭔가 자꾸 막힘이 생긴다든지 뭔가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자주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미 같은 경우에는 육친적으로 따져보면 편관의 별에 해당합니다. 즉 호랑이 앞에서 내가 재롱을 떨어야 하는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양미자가 예를 들어서 팔자내에 있다 없다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팔자내에 있다면 연에 있을 수도 있고 월에 있을 수도 있고 일과 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에 있다면 잡기 편관격이 됩니다. 투출한 지장간에 있는 투출한 글자에 따라서 편관격이 될지 다른 격이 될지는 다시 또 정해지겠죠. 그리고 일과 시에 있죠. 일에도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월에 이 미가 있는데 계사일 날 태어났다면 오미가 공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편관격이 공망에 든 상태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육친의 천간적인 모습을 본다면 갑은 묘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갑은 상관의 별이죠. 상관이 묘지에 들어가 있으니 그 기운이 굉장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 식신의 별은 양지로서 아직 길러지고는 있으나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은 나에게 정제의 별이 쇠지로서 극단 최고점을 찍고 서서히 그 기운이 사그라지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 편재인 정은 관대지로서 그 세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는 나의 정관의 별이 되죠. 정관의 별도 쇠지에 들어 그 기운이 서서히 약해지는 상태로 가고, 나의 편관의 별은 어떻게 됩니까? 월지로서 관대지로서 굉장히 그 기운이 세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은 나에게 정인의 별이 되죠. 정인의 별 또한 관대지로서 그 기운이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의 편인의 별인 신은 쇠지로서 약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간의 쇠지와 음간의 쇠지는 전혀 다릅니다. 음간의 쇠지는 그 펼쳐짐이 굉장히 급격하게 축소되는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 겁재는 양지 천살에 들어있어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독립을 하려는 기운 자체도 약하게 되는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미에서 제대로 그 기운적인 요소를 쓸 수 있는 것은 편재적인 요소와 그리고 편관적인 요소, 그리고 정인적인 요소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D에 관해서 12신사를 따져본다면 인호술에서는 미가 반한살에 해당합니다. 즉 동생의 마지막 글자를 만난 것이죠. 따라서 뭔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한 수단을 얻은 것입니다. 이 비인을 굉장히 편리하게 내가 삶의 수단으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도 되고 학위나 자격으로 해서 거의 세미 프로로서 잘 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묘미띠의 경우에는
해묘미띠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자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즉 화개살을 만난 것과 같아서 이때는 화려했던 것을 덮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재정비를 하거나 복귀 준비를 하거나 정리정돈, 교육 또는 직업적으로는 교육, 종교 철학, 동작 정리, 인재력, 비밀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해묘미띠에서 계일주가 미, 비인을 쓴다고 했을 때 철학적으로 저 같은 역술가가 되었다 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꼼꼼하겠죠. 꼼꼼치밀 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새를 볼 때 이 신사를, 이런 12신사를 한 번쯤 더 가미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자진띠의 그룹에서는 형님뻘을 만난 것이죠. 형님의 제일 끝글자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를 만난 것과 같아서 염라대왕의 친척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까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태이고 정신적으로 준비를 해서, 즉 꾀돌이 기질을 써서 이 비인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유축띠의 경우에서는 월살에 해당합니다. 월살이라는 것은 해묘미띠와 사유축은 반대 방향의 운동성이죠. 그 월살은 누구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죠. 따라서 주변 혜택이나 상속, 증여 또는 부가 이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월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인을 그냥 써도 뭔가 주변 혜택으로 해서 더 폼나게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써먹을 수 있는 요소로서 이 비인을 계일주에서는 개를 썼을 경우에 비인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에서 비인인 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